네. 오늘, 지난 시간 우리 두부, 등부 근육 했죠? 머리에 있는 근육과 목에 있는 근육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죠. 각 근육별로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골격과 근육을 공부하는 목적은 골격과 근육을 알아야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치료를, 위치를 잡을 수가 있고, 골격과 근육은 몸 전체를 유지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근육학처럼 아주 자세하게 근육을 분류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앞으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육은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체간 근육입니다. 체간 근육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배부, 등 근육, 그 다음에 요구, 허리, 등에서 쭉 내려와서 허리죠. 그 다음에 앞에 배, 복부, 흉부, 복부, 흉부, 복부, 흉부, 흉부를 빼먹었네 그 다음에 아래, 엉덩 근육 내부에 있는 골반 기장, 이렇게 분류해서 봅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어떻게 구성을 하셔야 되냐면은, 대개 근육은 세 층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바깥에, 중간, 그 다음에 안쪽에. 맨 안쪽에 있는 근육은 주로 뼈를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근육은 움직이게 하는, 짧아졌다, 길어졌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맨 바깥에 있는 근육은, 전체적으로 관리자 근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천인지, 맨 바깥에 있는 것을 천내 근육,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일꾼들이니까 이내 근육,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있는 뼈를 붙들고 있는 것들은 뼈를 그냥 죽고 나서 하나 꽉 붙들고 있는 역할만 해요. 가능하면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기역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땅처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지혜 근육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항상 생각할 때 세 층으로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근육 이름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근육, 내 몸 얘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해가 돼. 또 되게 쉽게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혹시 생소하면 그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생소한 건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죠. 처음 보면 생소하죠. 두 번 보면 덜 생소하죠. 세 번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 번 볼 때에 약 30%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 이상 봐야 기억이 돼요. 세 번 이상 봐야만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세 번 정도만 보면은 생소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등에 있는 근육부터 보기로 해요. 등의 근육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척추뼈가 있는데, 척추뼈가, 자, 어떻게 있다 그랬죠? 목에 경추가 7개가 있고, 척추 1번부터 여기 갈비뼈까지 여기가 12개가 있고, 허리에 5개가 있고, 밑에 천골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몸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척추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 있어야만 된다. 다시 말하면은 무엇인가가 붙들지 않으면은 뼈는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뼈와 뼈끼리 서로 이렇게 꽉 끼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뼈 위에 뼈가 올려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뼈 위에 뼈가 이렇게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것을 다혈근과 회선근이라고 해요. 다혈근과 회선근. 우선 다혈근을 보면은 척추뼈가 쭉 있죠. 척추뼈 바깥에 손으로 우리가 만졌을 때 만져지는 그 부분을 극돌기라고 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극돌기. 옆으로 나와 있는 것을 횡돌기라고 해요. 그럼 극돌기에서 횡돌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게 다혈근이에요. 극돌기에서 횡돌기. 위에 있는 극돌기에서 아래에 있는 뼈에 횡돌기를 이렇게 붙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뼈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위에 있는 뼈에서 아래에 있는 횡돌기를 붙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혈근인데, 다시 말하면은 이 근육들은 지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 내가 죽고 나서 하나 꽉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만일에 이 중에 누군가가 아이고 힘들어, 이 재미도 없어, 그러면서 이거 안 붙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척추 측만이 오고, 또 누군가는 너무 열심히 붙들어. 다른 애들은 그냥 대충 붙들고 있는데 얘는 막 엄청 세게 붙들고 있어. 그러면은 그쪽으로 짧아지겠죠, 근육이. 긴장되고 그쪽으로 또 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척추 측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척추 측만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뭐 다른 사람은 척추가 직선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게 싫어. 나는 좀 휘었으면 좋겠어. S자로 휠 수도 있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응? 더 예쁘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서 관리자 신경이 나가요. 관리자. 그러니까 척추 안에 뭐가 있냐면 척수가 있는데 이 척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에 생각하셔야죠. 그 신경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곧 뇌의 역할을 하거든요. 신경관이 쭉 올라가서 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뇌와 이 척추뼈 속에 있는 척수는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다 관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근육과 이 속에 있는 장부, 고장육부까지 세포 단위로 다 관리를 해요. 거기서 나오는 신경이 휘면은 어느 부분인가 눌리겠죠.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척추 측만이 오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병이 와요. 반드시. 만일에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 척추가 휘게 되거나 어딘가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어디에 병이 올까요? 여기는 폐를 관리하는 자리예요. 여기에 있는 척수가 폐를 관리해요. 그래서 폐에 문제가 와요.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척수가 눌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디가 병이 올까요? 심장에 병이 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화기의 병이 와요. 여기는 심장의 병이 와요. 그리고 여기는 또 심장과 생식기 쪽의 병이 와요. 다리의 병이 와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서 척추가 똑바로 서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척추가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천인지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 속에 있는 맨 속에서 뼈를 붙들고 있는 그 근육, 다시 말해서 다혈근과 회선근이 튼튼해야 돼요. 얘네들이 튼튼해야 돼요.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우리가 사는 게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1, 20년도 아니고 거의 100년을 요즘은 사는데 얘네들은 100년 동안 꽉 붙들고 있으려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세포가 100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강철 같은 거라도 100년 동안 묶어 놓으면은 그게 닳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전부 세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는 소멸돼 있다가 새로 생성이 돼. 그러면은 이 다혈근과 회선근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결국 그것도 이 세포를 관리하는 척수, 관리하는 신경, 그게 튼튼해야 돼. 그래서 모든 병은 이 안에 있는 척수를 먼저 치료하는 게 그게 급성무예요. 음. 자, 그래서 다혈근과 회선근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왜 이게 치료하기가 어렵냐? 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등 이렇게 만지면 바로 옆에 이렇게 누르면은 잡힐 것 같은 그렇지 않고 되게 깊게 있어요. 척추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거의 10cm 이상, 10cm 이상, 체격이, 물론 이제 살이 많은 사람은 다르겠지만은 이 안에 이만큼 들어있어요. 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손으로 안 돼.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치료할 때 이 속 깊이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깊이 에너지를 넣는 방법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보늘기를 이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약초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약초뜸이 이 안에 깊이 다혈근과 회선근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다혈근 회승근이 긴장돼 있어서 척추가 휘고 또는 그 안에 있는 신경들이 눌리고 했을 때 그래서 병이 왔을 때에 이 척추를 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술 안 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다혈근과 회선근. 그 다음에 척추를 붙들고 있는 척추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돌멩이 위에 돌멩이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우선 다혈근과 회선근이 붙들고 있어요. 아, 제가 회선근 말씀을 안 드렸네. 극돌기에서 다음 횡돌기를 붙들고 있는 게 다혈근이라면은 이 횡돌기 안에 내부에서 짧은 그 공간에서 붙들고 있는 게 이게 회선근이에요. 여러분 혹시 회선근개 파열 또는 회전근개 파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뭔가 막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회전근개가 파열됐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나이 드셔서 이쪽보다는 주로 이 위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막 어깨가 너무너무 아프죠. 바로 뭐냐 하면은 이 횡돌기와 횡돌기 사이 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걸 붙들고 있는 그 근육이에요. 그래서 다혈근과 회선근은 척수가 똑바로 서 있기도 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 얘네들이 그것을 잘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근육들이 건강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느냐? 원래는 그냥 잘 운동하고 신경이 잘 작동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여기에 병이 왔을 때는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왜 치료해야 되냐면 척수가 눌리거나 문제가 생겨서 오장육부까지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병이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부원열과 어, 약초덤으로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립근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립은 선다는 뜻이죠. 사람을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근육을 기립근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기립근이 여기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깥에, 이 척추의 바깥에 이게 뭐죠? 이 뼈가 뭐죠? 갈비뼈죠. 갈비뼈. 조금 고상한 말로 늑골이죠. 늑골. 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장늑근이라고 해요. 길기 때문에 길고 늑골을 붙들고 있으니까 장늑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것은 이 극돌기 중심으로 극돌기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극돌기에서 밑에 있는 극돌기 그 아래에 있는 극돌기 그 아래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중첩되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극근이라고 하고 극근 그 다음에 여기 천골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는 표본으로 세 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쪽에도 세 가지가 있고 이쪽에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 천골에서부터 두개골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척추를 붙들고 있는 근육을 취장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근근, 극근, 췌장근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이거 전부 다 척추 기립근이다. 그러니까 척추를 똑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속에
예, 다혈근과 회선근이 이미 꽉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근육들은, 기립근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등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역할을 뒤에서 하는 거죠. 자, 다혈근, 회선근, 기립근. 따로 외울 필요 없이 내 몸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내 몸에 이런 근육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해요.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보면은 자꾸 정육점 생각이 나요. 자, 그 다음에 견갑근이라고 있어요. 이건 좀 알아둬야 돼요. 견갑골이 이거죠. 견갑골. 견갑골의 내부에 뭐가 있어요? 어떤 뼈들이 있어요? 늑골들이 있죠. 갈비뼈. 갈비뼈 위에 견갑골이 있으니까 견갑골과 늑골 사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상하죠, 이게?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뺑글 돌았어요. 뺑글 돌아가지고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경추에 붙어 있어요. 경추 2345, 2345번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빙글 돌아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빙글 돌아 있냐면은 이렇게 돌리면 이게 펴지겠죠. 돌리면 펴지고, 예, 돌리면은 또 너무 많이 돌리지 않게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런데 꼬여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근육이 약해지면 잘 찢어져요. 그래서 견갑근이 찢어지면 엄청 뭔가 그 느낌이 어떠냐면 뭐 이게 아예 아프면 좋은데 아픈 것도 아니고 저리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 그러면은 이것을 이거는 신본혈이나 또는 약초 등으로 잘 안 되죠. 그럼 이건 뭘로 해야 될까요? 예, 이거는 양절주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근육을 관리하는 신경이 있어요. 부신경,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2, 3, 4번, 특히 3번, 4번 경추신경이 관리를 해. 이 경추신경을 전기로 자극을 해주면은 그럼 초기에는 금방 치료가 돼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우선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목에서 붙들고 있는 근육을 견갑거근이라고 한다. 거자는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죠. 어, 이 그림을 보면은 음, 이게 견갑거근이면은 밑에 또 능형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견갑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견갑골이 등 전체와 앞에 있는 근육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능형근은 척추 1번부터 척추에서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을 능형근이라고 해요. 능형근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견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능형근이 아니고, 예, 이게 능형근이에요. 능형근이라고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능형근이고, 이거는 다른 근육이에요. 어, 음, 이거는 이제 상후거근, 하후거근이라고 해요. 후자라는 뜻은 두껍다는 뜻이에요. 중국어로는 뭐라 그러나요? 후를? 후? 얇은 것을 박이라고 하죠. 음, 위에 있기 때문에 두꺼운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건 견갑골을 붙들게 있는 게 아니고 척추가 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에요. 척추가 갈비뼈를 붙들고 있는데 위에서 붙들고 있고 아래에서 붙들고 있고 그래서 갈비뼈가 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갈비뼈가 위치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흉곽붕괴라고 했죠. 흉곽 안에 뭐가 있어요? 흉곽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갈비뼈가 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척추가 갈비뼈를 붙들고 있는 것을 상후거근, 하후거근, 이렇게 하고, 이거 위에 또 척추가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것을
능형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은 능형근이 있고, 물론 위에 소능형근, 대능형근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나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목으로 가는 것을 견갑거근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음, 흉곽이, 음, 흉곽 붕괴가 되면은 일단은 심장과 폐에 엄청 무리가 가요. 이 흉곽을, 그래서 흉곽이 제 위치, 항상 어깨 펴고 고개 들고 해서 제 위치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능형근이 튼튼해야 돼요. 만일에 능형근이 힘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이, 이 견갑골이 이쪽으로 빠져요. 이렇게 밀려나요. 능형근이 힘이 없어가지고 견갑골이 이렇게 밀려나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자세에서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은 견갑골이 거의 뭐 옆구리까지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능형근이 약해져 가지고 견갑골이 빠져서 등에 있는 근육과 앞에 있는 근육을 조절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흉곽 붕괴가 온 상태다. 흉곽이 제 위치를 붙들고 있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흉곽 속에 있는 장기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죠. 폐와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여성분들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현대인들은 대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견갑골이 뒤로 쭉 빠지겠죠. 능형근이 꽉 못 붙잡아 주겠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흉곽 붕괴가 온다. 그래서 능형근과 이 위에 있는 견갑 거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척추와 갈비뼈를 붙들고 있는 상후거근, 하후거근 같이 작동한다. 자, 그 다음에 많이 했어요, 벌써.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원근, 소원근 있는데, 이 대원근, 소원근은 어느 위치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뭐냐? 이게 견갑골이에요. 견갑골하고 어디에 붙어 있냐 하면은, 팔에 붙어 있어요. 팔에. 어. 그래서,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하면은, 이 견갑골이 당기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견갑골이 제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 이 견갑골을 감싸고서 팔에 붙어 있는 게, 음, 위에 있는 게 소원근, 밑에 있는 게 대원근이다. 소원근, 대원근, 광배근 이렇게 같이 있어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팔을, 이 팔을, 우리가 볼 때는 팔이 그냥, 이 흉곽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는 광배근, 소원근, 대원근이 붙들고 있고, 앞에서는 대흉근, 이런 것들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몸통과 팔이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흉곽과 견갑골과 이 팔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주먹을 이렇게 쥐고 위에서 이런 운동만 해줘도 이것만 해줘도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팔 운동이 아니고 흉곽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흉곽 운동.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능형근 때문에 그렇죠. 이 앞으로 하면은 능형근이 이렇게 쭉 늘어나야 되죠. 뒤에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가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기지개 켰잖아. 기지개.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놀랍게도 여기서, 음, 여기 보면 제 심장은 왼쪽에 있죠. 심장에서 혈액이 쫙 내려가요. 팍 내려가요. 이렇게 해주면은 혈액이 팍팍 내려가요. 혈액순환도 굉장히 잘 돼요. 엄청 간단한 동작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한 걸 기억하려면은 견갑근은 능형근, 하후근, 상후근, 소원근, 대원근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아,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광배근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이 팔 운동이 광배근까지 소원근, 대원근, 광배근, 그다음에 여기 있는 능형근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흉곽 분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전극근이라고 했어요. 전극근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견갑골에 붙어 있어요. 견갑골에 붙어 있는데, 아까 우리 갈비뼈, 그러니까 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을 상후거근, 하후거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견갑골에서도 갈비뼈를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전거근이라고 해요. 뒤에서 보면은 견갑골 안쪽에서 갈비뼈로 나가고, 옆에서 보면은 갈비뼈 안쪽에서 이렇게 각 늑골, 갈비뼈를 붙들고 있어요. 어, 가끔 우리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뜨끔한 경우가 있죠. 담결이 있듯이 뜨끔하는 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꼬이거나 약간 찢어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뒤에 있는 이 견갑골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견갑골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이 그렇겠죠. 견갑골이 제 위치에 있어야만 모든 근육을 다 조절해서 흉곽 붕괴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흉곽 붕괴가 일어나지 않아야만 폐와 심장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폐와 심장이 약한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되게 이렇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항상 이, 이 이걸 뭐라 그러죠? 턱을 15도 각도 위로 이렇게 하고 어깨를 항상 핀다. 이 어깨를 필 때 내가 어깨를 핀다고 생각하지 말고 견갑골을 척추 쪽으로 당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튼튼하게 하는 쉬운 운동이 뭐냐 하면 이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좀 너무 쉽잖아요. 이것도 있지만 더 좋은 게 뭐냐 하면은 턱걸이에요. 턱걸이. 턱걸이. 요즘은 턱걸이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턱걸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잡아 당길 때에 팔로 잡아 당기려고 그러지 말고 뒤에 있는 근육으로 당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턱걸이를 많이 하느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턱걸이 하는 그런 동작이 뒤에 있는 능형근과 전거근을 다 같이 튼튼하게 해줘요. 평소엔 그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평소엔 사람들이 막 대흉막 이렇게 해서 앞, 앞가슴 근육, 또 막 이두박 이런 근육, 또 배, 뭐 복직근 막 근육 그런 거만 하잖아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싸울 일이 있습니까? 뭐 누구 붙잡고 막 미치게 할 거 아니잖아요.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견갑골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근육들이다. 그래서 턱걸이가 중요한데 턱걸이 할 때에 뒤에 있는 견갑골로 이렇게 당긴다 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전거근이에요. 전거근. 전거근을 볼 때에 자, 이 전체 보면은 이게 뭐라 그랬죠? 이렇게 꼬여 있는 거, 견갑거근. 목에서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인데 이게 잘 찢어진다. 그 다음에 척추에서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것을 능형근. 그 다음에 견갑골에서 갈비뼈를 붙들고 있는 것을 전거근이라고 해요. 이 전거근이 이 모양이에요. 이것이 앞에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앞에 있는 배에 있는 근육하고 이렇게 꼬여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엄청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주 튼튼한 젊은이의 근육이에요. 자, 근데 나이가 60이 됐어. 어떻게 될까요? 60, 조금 더 할까요? 나이가 70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근육이 빠지겠죠. 얇아지겠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흉곽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견갑골을 중심으로 한 그 근육도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앞에 있는 복부 근육 중에서도
이 근육을 외복사근이라고 해요. 외는 바깥에 있다는 뜻이고, 복은 배라는 뜻이고, 사는 이렇게 기울어진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외복사근하고 이렇게 꼬여 있다. 그죠? 음, 그래요. 흉곽이 엄청 중요하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부 일하는 근육들이에요. 일군. 그래서 인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 근육이 있어요. 등에는 관리자 근육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승모근이라고 해요. 승모근. 음,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서 승이라는 스님을 얘기하는 거고, 스님들이 쓰는 모자라는 모자 모양이 다 그래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뒤에 두개골 끝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견봉단, 어깨 끝으로 가죠. 근데 견봉단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견봉단이면 여기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뒤에 있는 견갑골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쇄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홈이 파져 있어서 상완골, 팔이 끼워져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승모근이 이렇게 와갖고 여기 있는 쇄골까지 덮어줘요. 쇄골 전체의 바깥 3분의 1까지를 덮고 있는 게 승모근이에요. 쇄골 전체의 3분의 1까지 덮고 있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제 침을 쓰거나 뭐 강력한 에너지가 아니고 부드럽게 치료한 마사지 같은 걸 할 때는 주로 승모근 위주로 해줘요. 승모근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마사지가 그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시원하고 편안한 정도지, 진짜는 그 안에 있는 근육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지혜 근육들, 이런 것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눌러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냥 가볍게 풀어주는 정도로는 승모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또 승모근이 관리자 근육이기 때문에 승모근이 튼튼하면은 대개는 내부에서 튼튼하게 돼요. 승모근은 두개골에서 견봉단으로 해서 쇄골 3분의 1을 덮고, 그 다음에 견갑골 보면 이게 견갑극이란 게 있어요. 견갑골에. 어, 견갑골, 견갑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된 아래 위를 나누는 뼈가 있어요. 그걸 견갑극이라고 해요. 견갑극. 그래서 승모근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견갑극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12번, 척추 12번까지 내려가요. 척추 12번.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근육이에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승모근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럼 밑에서 덮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것을 광배근이라고 해요. 이게 되게 좁게 된, 이게 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리 전체를 덮고, 등을 덮고,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원근, 대원근이 있다 그랬죠? 팔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팔까지 가요, 팔까지. 그래서 팔을 움직이는 것은 이 광배근까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위에 있는 승모근과 밑에서 올라온 광배근이 중간에 이렇게 겹쳐요. 이제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이거는 하늘을 뜻하고 이건 땅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기, 하늘의 맑은 에너지를 관리하는 근육이고, 밑에 있는 광배근은 어, 원기를 관리하는 근육이에요. 중간에 만나는 데가 곡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 따로 배우긴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중간에 겹친다. 그래서 이쪽이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소화기의 관리자들이 중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청기기관은 폐와 심장이에요. 원기기관은 비뇨생식기 전체예요. 네, 겹치는 데가 소화기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승모근을 관리할 때에는 여기 통증이 왔다. 뭔가 좀 불편하다. 또는 굳었다. 그렇잖아요.
굳을 때 어떻게 굳어요? 혹시 우리 이쪽에 굳는 경험이 있었어요? 담 결려본 적 있으세요? 담 결려본 적 있죠? 담이 주로 어디로 오냐면 여기나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희한하게 여자는 왼쪽으로 오고 남자는 이쪽으로 와요. 신기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담 결린 게 뭐 근육이 뭔가 근육에 통증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절대 안 나아요. 절대 안 나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주사를 놔도 안 돼. 그런데 근데 이제 에너지 치료를 하거나 침을 놓으면 쉽게 나아요.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것을 관리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이 신경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이 신경. 이 신경이 이것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승모를 관리하는 신경이 따로 있다. 그 신경 이름이 뭐냐? 영어로 스파이널 액세서리 너브예요. 부신경이라고 해요. 부신경.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척수 들어가죠. 척수 들어가면은 자세히 보겠지만은 부신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신경은 이리도 가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가요. 그래서 승모근 전체를 부신경이 관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가 아프거나 담이 걸리거나 할 때에는 부신경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침을 놓거나 부신경 자리에 침 놓는 자리가 있어요. 간유라는 데가 있고, 담유가 있고, 또, 음, 네, 그 옆에 또 이제 부차적인 방광 이선이 있고, 거기 네 군데에다가 침을 놓으면 잘 풀려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승모근을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광배근과 겹쳐 있다. 두 번째는 부신경이 관리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뭐 부신경 그 어떡하라고 이제 지금 뭐 아직 그러실 텐데 뇌 12신경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뇌 12신경 중에서 부신경을 배우면은 공부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배부 근육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음, 승모근 이렇게 돼 있죠. 승모근 광배근은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거근은 여기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대원근, 소원근은 예, 여기서. 그 다음에 요방형근은 요는 허리란 뜻이고 방형이란 말은 사각형이란 뜻이에요. 사각형 이렇게. 그래서 등에 있는 관리자 근육은 전부 이거다. 이것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 방향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방향근은 우리가 보면은 위에서는, 상후 거근, 하후 거근이, 어, 늑골, 그러니까 척추에서 늑골을 붙들고 있죠. 근데 허리는 늑골이 없어요. 허리에는 뼈가 5개가 있는데 여기는 늑골이 없죠. 그죠? 갈비뼈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이 뼈 이름을 장골이라고 하죠. 장골. 옆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탁 걸리는데 이 장골과 12번 늑골과 척추의 극돌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요방형근이라고 하고 이 모양처럼 우리가 허리를 움직일 때 이것이 제1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방형근은 사실은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해결하면 되는데 평소에 이걸 튼튼하게 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주체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요방형근이 허리를 다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튼튼하게 되려면은 밑에 있는 근육이 잘 받쳐줘야 얘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만일 밑에 있는 근육이 잘 못 받쳐주면 얘만 혼자 힘을 써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는 요방형근이라는 것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절대 안 보이는 숨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것을 장요근이라고 해요. 이 장요근은 요 방형근은 뒤에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붙어 있는 거고 장요근은 여기서 허리에서 출발해 갖고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여기가 어디냐면 허벅지예요. 허벅지. 허리에서 이렇게 갖고 허벅지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장요근, 그러니까 장요근을 대요근, 소요근으로 나눴어요. 크고 작으니까 우리 나눌 필요 없고 장요근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속에 있으니까 이게 고장 난 줄을 잘 몰라. 이게 이 속에 있으니까 잘 못 느껴. 만져지지도 않고 잘 몰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얘가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뭘 붙들고 있냐면은 신장을 붙들고 있어요. 신장. 신장 치료 엄청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붙들고 있냐면 난소를 붙들고 있어요. 이 뒤에 대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되면은 신장하고 난소가 하수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 장요근은 등 근육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허벅지로 나온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장요근. 그 다음에 대둔근, 엉덩 근육을 세 개로 구분해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대둔근은 제일 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엉덩뼈, 장골뼈 전체를 덮고 있어요. 다리뼈까지. 그럼 이 속에 중둔근이라고 있는데 이 뼈가 뭐예요? 이 뼈가 장골이죠. 장골, 장골, 장골. 장골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장골을 꽉 붙들고 이 밑에 있는 뼈가 뭐예요? 대퇴골이죠. 장골에서 대퇴골까지 돼 있는데 바깥에 한 겹으로 붙들고 있는 게 중둔근이고 이 속에 이 속에 장골뼈 속에서 대퇴골을 붙들고 있는 게 소둔근이에요. 그래서 이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은 사실은 역할은 조금 달라요. 대둔근은 엉덩 전체를 붙들고 있는 거고 뒤에 위치해 있어요, 주로. 근데 중둔근하고 소둔근은 옆에 위치해 있고 이것은 장골과 다리를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걸을 때에 무엇이 움직이냐 하면은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움직여서 여기서 이게 앞뒤로 가는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서 여기에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주 미약한 에너지가 쌓여서 이걸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구조적으로 이 밑에 여기가 척추 전체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요방형근이 밑에서 지탱해 주지 못하면 요방형근이 역할을 못 한다 그랬죠. 허리는 너골이 없어갖고 요방형근이 쭉 얇아지면은 이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허리가 힘이 없으면 바로 목으로 가요. 허리와 목이 같이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그래서 엉덩 근육, 엉덩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단할 때도 아주 중한 병이 걸리면 이게 이 근육이 싹 소멸돼요. 싹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만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 엉덩 근육이 제대로 있는가 없다 그러면은 운동을 해서 이 근육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치료할 때에 별로 우리가 손댈 일은 없어요. 다만 여기 이 뼈 대퇴골두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대퇴골두 괴사증이라고 하죠. 대퇴골 뼈가 장골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항상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이 안에서 산소가 안 통해 가지고
세포들이 죽어나간 대퇴골두기사증. 그때는 여기를 치료하는데 주로 침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깊어가지고 장침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또 장침을 쓰면은 이 안에 있는 문제가 잘 해결이 돼요. 병원에서 막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도 수술하기 전에 그럼 한 일주일만 일단 침을 맞아보고 그때 결정해요. 그래갖고 일주일 하면 그때부터 통증이 사라졌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 안 하고 치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퇴골두 기억하시고. 근데 진짜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하나가 안 보이는 근육이에요. 그것을 이상근이라고 해요. 이상근. 이상근은 대퇴골두 끝에서 청골 속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청골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을 때에 여기가 이제 어떤 구조냐면 여기서 신경이 쫙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이 다발이 모여 있어요. 그것을 좌골신경. 이 뼈 이름이 좌골. 앉을 때 의자에 앉으면은 닿는 부분이라 해서 좌골이라고 하거든요. 이 속에 좌골신경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좌골신경이 문제가 생기면은 막 다리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엄청 불편하죠. 예, 이걸 치료할 때에 주로 이거에서 여기서 침을 이렇게 놔줘요. 이렇게. 여기가 대퇴골두예요. 대퇴골두를 손으로 만지면 찾을 수 있죠. 대퇴골두 위에서 침을 이렇게 꽂아대요. 어떤 방향이에요? 천골 방향으로. 근데 하나로 안 되면은 심할 때에는 제가 이제 닭발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닭발처럼 세 개를 이렇게 넣는다 해서 닭발침이라고 이름을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바꾸려고 그래요. 삼조고침으로 바꿀까 싶어요. 삼지창으로 바꿀까. 아무튼 여기 하나, 이 안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동시에 넣으면은 이 근육이 풀리면서 이쪽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근육 이름을 이상근이라고 한다. 예, 이상근이라고 한다. 네, 삼조고침. 네, 이상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침을 이렇게 놓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신경을 같이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덮고 있는 근육이 뭐예요? 대둔근이잖아요. 대둔근. 대둔근은 엄청 두껍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대둔근, 여기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침을 놔요. 이 사이로 들어가서. 그래서 장침은 여기서 꽂고, 여기서 꽂고, 그렇게 꽂아서 주로 다리 문제, 이쪽 대퇴골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병원 가면 어려워요. 대개 수술을 해야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 수술 외에는. 수술하는데 너무 징그러워요. 왜냐면 이만큼 잘라가지고 여기 쇠를 이렇게 박아서 넣거든요. 근데 침을 쓰면은 그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네. 그 다음에 앞에 근육 봐요. 가슴 근육. 남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 이름은 대흉근이에요. 근데 대흉근을 강화하면 심장병 걸리는 거예요. 대흉근을 대흉근이 커지면 심장병 걸려요. 그래서 대흉근은 원래는 너무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멋있어 보이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대흉근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하나는 이게 쇄골에서 출발해요. 쇄골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붙어요? 팔에 붙어요. 팔에. 그 다음에 하나는 흉골에서 출발해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에 붙어요. 이거 전체를 대흉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구분이 안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분이 가죠. 대흉근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흉근이 있어요. 대흉근이 이거라면 이 속에 소흉근이 있는데 소흉근은 여기 있는 뼈, 이 뼈 이름이 뭐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을 하시면은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뼈, 힌트를 드리면 견갑골에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뼈, 오회돌기라고 해요. 여러분, 아깝습니다. 예, 이게 바로 견갑골의 끝이에요. 견갑골이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왜 여기 나와?
여기에요. 여기 만져보면 쏙 들어가는 데가 있죠. 쏙 들어가는데, 일이 나와요. 견갑골의 끝 지점에서 뼈가 하나 이렇게 쏙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오회돌기라고 하고, 오회돌기에서 늑골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갑골이 뒤에 있는 근육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늑골까지. 그래서 견갑골이 전체 흉곽 붕괴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뼈가 견갑골이다. 이게 대흉근, 소흉근.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에 붙냐 하면 여기 붙어요. 여기. 이게 팔이에요. 상은. 팔이죠. 팔. 팔인데 이 팔 위에 근육이 하나 있어요. 이 팔 위에 근육. 삼각형처럼 생겨서 삼각근이라고 해요. 삼각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속에. 그럼 삼각근 속에 들어가 있는 근육이 뭐냐? 뒤에 있는 광배근도 여기 붙어요. 뒤쪽으로. 그 다음 뒤에 있는 소원근, 대원근도 이쪽에 붙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대흉근도 여기 붙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팔 그러면은 몸통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육 입장에서 보면 이 위에 있는 상부 근육이 전부 다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덮개 같이 생긴 근육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덮개 근육.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뭐냐면은 경비통, 어깨의 통증이에요. 이게 이 근육들, 뒤에 있는 근육, 앞에 있는 근육이 제자리를 못 잡거나 또는 짧아지거나 굳거나 하면 생기는 통증이 경비통이에요. 그게 오래되면 그게 석회화가 되죠. 석회화되면 수술도 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여기를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 이 속에, 삼각근 속에. 왜? 이게 모든 근육이 다 붙어 있으니까. 모든 근육이 다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는, 물론 근육은 끝에 인대가 뼈에 붙어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육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혈관과 신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아주 미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을 자극해서 이 근육을 이완시켜 주면은 얘네들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싹 조절을 해요. 그래서 그 혈자리 이름이 비뇨고 비노 이 위에 있는 혈자리가 견우 견우 이 뒤쪽에 있는 게 견료 견우 견료 비노 이 세 개의 혈자리가 바로 대흉근 소흉근 뒤에 있는 광배근, 증거근, 광배근, 그 다음에 소원근, 대원근. 그런 근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깨의 이상, 그것을 치료하는 혈자리예요. 근데 비누를 제외한 나머지 견우나 결뇨는 장침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침을 꽂아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되게 효과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통증이, 변비통이 생기면 통증이 어디로 오냐면, 여기 뒤쪽으로 주로 와요.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와요. 근데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주사 맞아갖고 낫지가 않아요. 어, 조금 낫는 듯 하다가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엄청 오래 가요. 근데, 침으로 치료하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어떤 사람 막 10년 동안 변비통으로 힘들었는데 침 한 방에 낫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막 이 사람은 진짜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병원 가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침 한 번 나왔는데, 그건 누가 침을 잘 놔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대흉근, 소흉근 했고, 이 뼈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갈비뼈. 갈비뼈를 조금 유식하게, 늑골, 네, 늑골. 늑골과 늑골 사이를 늑간이라 그러겠죠? 늑골과 늑골 사이에 있는 근육을 늑간근이라 그래요. 근데 이 근육이 세 층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개 층으로. 그래서 이 맨 안에 있는 것을 최내늑간근, 가운데 있는 것을 내늑간근, 바깥에 있는 것을 외늑간근 그래요.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거 보면 뭐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갈비 안 좋아하세요? 갈비? 저 갈비 엄청 좋아하는데. 네, 네, 이게 소갈비입니다. 소갈비, 돼지갈비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늑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갈비 그러면은 막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붙어 있는 까지 같이 먹죠. 근데 어쨌든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 갈비뼈. 그러니까 갈비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은 뒤에서 상후거건 하후거건 뭐 또 능형근도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옆에서 전거근 이런 게 붙어 있고 또 앞에 조금 있으면 뭐 복횡근, 복사근 이런 것들이 이 늑골을 잘 지탱을 하는데 늑골이 전부 몇 개예요? 늑골은 척추 1번부터 12번까지 붙어 있잖아요. 늑골 12개죠, 12개. 12개를 서로 붙들고 있는 근육을 늑간근이라고 하고 이게 세 겹으로 되어 있고 이게 바로 갈비다. 그런데 늑골이 1번 늑골은 쇄골 바로 밑에 있지만은 맨 밑에 보면은 늑골 두 개는 앞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앞으로 연결되는 이 뼈를 흉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척추와 앞에 있는 흉골을 연결하는 것이 늑골인데 맨 밑에 있는 11번, 12번 늑골은 공중에 붕 떠 있다. 붕 떠 있는데 어디냐면 옆구리 약간 뒤쪽에 있어요. 옆구리 약간 뒤쪽에. 그래서 복싱 선수들 보면은 발로 찰 때 어디를 차요? 여기를 찾아요. 여기 약하니까 아주 잔인해요. 음, 네. 그 늑강근이라고 해요. 늑강근은 뭐,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네. 그 다음에 흉골근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제 이게 대흉근이었죠. 여기에 있는 뼈가 흉골이라고 했죠. 앞에는 흉골, 뒤에는 척추. 흉골을, 이 근육 뭔지 기억나세요? 이거? 흉쇄유돌근. 이게 흉골뼈에 붙어 있는, 이 뒤로 붙어 있는 게, 유양돌기로 붙어 있는 게 흉쇄유돌근이고, 그 흉골뼈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고, 이 근육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을 흉골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흉골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 흉골근이에요. 흉골근 뭐 그냥, 그런데, 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자면은 남자들은 뭐 이쪽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 가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항상 흉골하고 이 밑에 이 뼈 이름이 뭐죠? 이 뼈 쇄골. 쇄골 밑에 있는 근육을 쇄골 붙들고 있는 근육을 쇄골하근이라고 해요. 작은 근육이 있어요. 흉골하고 쇄골하근이 항상 굳어요. 항상 굳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양절류 할 때 여기를 쭉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쇄골하근을 먼저 풀어주고, 양절류 할 때 쇄골하근을, 쇄골이 이렇게, 쇄골하근 아래쪽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흉골을 풀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이쪽, 림프 쪽을 풀어주고, 그러면은 되게 시원해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얼마나 시원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시원해요. 그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흉골, 쇄골, 하근, 이쪽 림프. 그래서 그걸 잘 풀어주면은 가슴에 석회화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이제 흉골근 했고, 그 다음에 배에는 이 근육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뒤에는 뼈가 있어요. 척추가 있어요. 척추가 아주 튼튼하게 붙들고 있어요. 근데 배에는 척추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만 있고 앞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은 뭐냐 하면은 뒤에 있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그것을 복직근, 복은 배란 뜻이고 직은 직선이란 뜻이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복직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직근을 생각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왕자 그린다 그러잖아요. 왕자. 뭐라 그러죠? 무슨
무슨 팩 그러던데 어쨌든 이쪽 그 단련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척추하고 이거하고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그래서 나이 들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줄어들어가고 땡기는 거예요. 앞에서. 앞에서 복직근이 이렇게 줄어들어 땡기면 허리가 굽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팡이 짚고 할머니가 오시면은 이렇게 눕혀드린 다음에 장침을 여기 세 개를 놔요. 장침을. 중환, 주로 중환 위주로. 그러면은 침대에서 내려오셔갖고 걸어서 가세요. 걸어서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문 앞에 나갈 때쯤 되면 이렇게 하세요. 필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일시적으로 이 근육을 펴주면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굳으면은 허리가 이렇게 된다. 우리가 자세를 유지할 때도 고개를 들고 어깨도 펴야 되지만은 여기를 펴줘야 돼요. 앞에. 이게 굳으면 이게 짧아지면은 허리에서 고장이 오는 거예요. 허리를 치료할 때 복직근으로 치료한다. 허리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복직근으로도 치료한다. 같이 치료한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되게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신본혈기나 또는 약초등을 할 때에 주로 등만 하잖아요. 너무 심할 때는 앞에도 같이 해줘야 돼요. 신본혈기도 앞에 해주고 약초등도 앞에도 해줘요. 등에다가 하고 앞에는 어떻게 하냐면 약초등을 깔고 그 위에 랩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그럼 되게 뜨거워요. 그 자체 발열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복직근인데 이 복직근이 굳으면 허리만 굽는 게 아니라 소화기가 절단이 나요. 소화기가. 이 안의 기능이 엄청 약해져요. 복직근, 그 다음에 복사근, 복회근. 이거 이제 자, 이 갈비뼈가 제 위치에 있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서 갈비뼈를 붙들고 있는 게 상후거근, 하후거근, 옆에서 붙들고 있는, 견갑골에서 붙들고 있는 게 전거근, 그 다음에 견갑골 위에서 호해돌기에서 나와가지고 붙들고 있는 게 소흉근, 그렇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장골에서도 붙들고 있는 이것을 복사근이라고 해요. 복사근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외복사근, 이것을 내복사근. 외복사근 안쪽에, 이 외복사근 잘리는 모양이죠. 안쪽에 이렇게 외복사근에 쓰면은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것을 늑골이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복사근이다. 외복사근하고 이 뒤에서 오는 전거근이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늑골을 잘 보관하는 거예요. 이 늑골을 잘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얼마나 중요하면 그 수많은 근육들이 늑골 위치를 제대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걸 덮고 있는 게 복횡근이에요. 복횡근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앞에 척추 역할을 하는 복직근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늑골을 붙드는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있고, 그걸 덮고 있는, 옆에서, 옆구리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근육이 복횡근이에요. 복횡근. 자, 그런데 복직근이죠, 이게. 복직근 가운데 보면 하얀 선이 보이죠? 백선이라고 해요. 흰색이니까 백선이라고 해요. 어, 음, 이것이 척추의 모양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척추가 똑바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럼 그 부분 척추가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백선. 그다음 또 한 가지 남자들은 옆에 있는 이 복횡근, 그러니까 복직근이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복횡근이라고 하고 복횡근 안쪽에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있는 거죠. 복횡근이 어디로 연결돼요? 고환으로 연결돼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자극이 있으면은 고환에 바로 자극이 가버려요. 그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복직근은 아, 음, 이 복횡근은 인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최초로 움직인다. 몸을 최초로 움직이는 게 복횡근이다.
자, 구조를 한번 봐요. 이걸 보면은 여기 척추 기립근들이 다혈근, 회선근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척추를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배 쪽에는 복직근과 복횡근 안에는 복사근이 있고 그렇게 붙들고 있어서 가슴, 늑골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숨 쉴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뭐죠? 안 먹었어요? 횡격막. 네.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장기들을 운동도 시키고 호흡도 하게 하죠. 밑에 또 이만큼 막이 있어요. 이게 복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은 위에 있는 공간, 가운데 있는 공간, 아래에 있는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서 딱 붙들고 있는 근육이 체간 근육의 마지막 근육이에요. 음, 예, 그것을 골반 기저근이라고 해요. 골반을, 장골뼈를 골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기저, 기저에 있는 근인데, 여기서는 세 개만 기억하세요. 시골, 미골근. 시골은 앞에 있는 뼈죠. 미골은 뒤에 있잖아요. 시골과 앞에 있는 시골과 뒤에 있는 미골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근육을 시골, 미골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항문, 거근. 항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항문을 위에서 붙들고 있는, 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안 붙들고 있으면 이게 빠져요. 그게 항문 거건. 물론 우리가 이제 항문 그러면 안에 이렇게 꽉 쥐어줘야 되니까 관략근이 중요하지만은 관략근도 항문 거건에 속해요. 항문 거건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있는 미골근이에요. 미골. 미골이 왜 중요하냐? 미골을 보면은 여기서 미골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미골. 아주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뇌가 여기서 출발해갖고 척수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끝이 이거예요. 끝이. 이 미골은 뇌를 아래에서 딱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해요. 미골이 딱 부러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밑에서 위로 당겨서 올라가요. 여기 있는 뇌가 위로 당겨서 올라가요. 그럼 그때부터 이상한 병들이 생겨요. 이상한,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 옛날 천장관절에서부터 척수염이 시작된다. 같은 원리로 이 미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미골을, 여기가 치골이니까 치골, 미골근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중요하고, 또 항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문은 몸을 소통하는 길의 끝지점이거든요. 끝지점이기 때문에, 거기 되게 소중해요. 그 다음에 이 미골을 관리하는 근육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옆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은, 어, 결국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골이 약해지면. 그래서, 음, 미골 근육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뼈예요. 이게 치골이고, 여기 이제 미골이에요.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케겔 운동을 해요. 케겔 운동의 핵심이 미골근이에요. 우리가 케겔 운동할 때 느낌 어디로 가냐면 뭐 앞쪽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가셔야 돼요. 뒤쪽, 항문 뒤쪽. 항문 뒤쪽. 그래서 미골이 튼튼해야, 미골을 붙들고 있는 그 구조가 튼튼해야 뇌도 튼튼해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횡격막이거든요. 횡격막 밑으로 허리 뒤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것을 장요근이라고 그러죠. 대요근, 소요근으로 나눠서 장요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장요근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어, 난소, 신장, 난소, 방광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음, 치골 미골근이에요. 이게 치골이고, 이건 미골이죠. 예,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육을 강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이 근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맨 위에 있는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측두근이고, 이게 전두근이고, 후두근이고, 맨 위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모산 근막이라고 했죠. 모자처럼 생긴 근막, 막으로 돼 있다 그랬죠. 이게 위에서 이렇게 딱 붙들고 맨 밑에 누가 받치고 있냐 하면은 골반 기저근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이 없어지면 치질이 생기고 치루가 생기고 항문병들이 생겨요. 항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요. 여자분들은 또 다른 그와 유사한 다른 이제 그 위험부나 이쪽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치료하냐면 여기에 침을 넣어요. 백회에다가. 여기가 에너지적으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우리는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이름을 붙였지만은 몸은 하나거든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쪽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쪽 운동을 할 때 앞으로 신경 쓰지 말고 의념을 미골 쪽으로 돼야 된다. 케겔 운동에 케겔 운동은 그냥 조금 비과학적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같은 원리예요. 미골, 치골,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몸통 전체에 대한 것을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한 이유는 앞으로 치료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음 주에 우리 격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진도가 너무 늦어서 다음 주에 상지 근육, 하지 근육 간단하게 하고 척수 바로 들어갈게요. 척수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몸 공부 전체에서 척수가 제일 중요해요. 예, 척수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강좌를 뺏어서 다음 주 격려은 생략하고 괜찮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늦게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